코로나19 유행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4일. 난데없이 이제 코로나 유행 말씀을 드려서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12월 말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가 소견들이 있고요. 증거로는 첫째는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단위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최근에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에서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그 하수 중에 코로나19 유전자 PCR로 바이러스 농도를 이제 매주 모니터하고 있는데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수에서 많이 늘고 있다. 그 얘기는 일반 인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어서 대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현상이 이제 지금 간접적으로 모니터가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제 이 2025년 겨울, 그러니까 1월이죠. 지금 유행이 늘고 있다라는 걸 말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보면은 작년 이제 8월에 크게 코로나 KP3라든지 KP2 오미크론 하이 변이에 따라서 크게 유행을 했었죠. 당시 항바이러스도 부족하고 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코로나19 브리핑 하면서 유행이 보통 지나면 면역이 생기고 감염이든 백신 면역이든 4 내지 6개월 지나면 면역이 집단 면역이 떨어져서 유행이 다시 인구 집단 중에 코로나19 면역 감소로 유행할 수 있다. 지금이 한 4개월, 5개월 좀 되는 시기죠. 두 번째는 새로운 변이가 지금 XEC라고 하는 변이가 미국에서 질병 CDC에 보면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작년 2월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자료를 발표했는데 XEC가 21.2%로 두 번째로 흔합니다. 과거 역사를 봐도 미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코로나 유행을 초래하고 1개월 또는 2개월 지나서 국내에서 유행이 반복된 사례가 있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름하고 이제 겨울에 1년에 한 2번 정도 계절 코로나 유행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8월에도 1, 2월에 유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질병청의 이제 보도 참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 초부터 지금 올해 2025년 1주차까지 코로나19 주별 입원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 1, 2월에는 JN.1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유행을 주도했고 작년 8월에 여기 1,441명 정점을 찍은 KP3 변이가 유행했습니다. 현재 2024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46명에서 131명으로 2025년 1주차에 131명으로 2.8배, 약 3배 정도 증가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EC 변이가 두 번째로 많이 21.2%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KP3가 40.4%로 1위고 작년 12월에 SEC가 21.2%고 JN.1이 15.2%입니다. 그러니까 XEC가 점차 느는 추세인 걸로 보여주는데 질병청에서 이걸 뭐 주간 단위로 잘게 세분해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을 좀 보여주면 좀 더 우리가 XEC가 느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자료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후속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오미크론 하이 변이는 중증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증이고 열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감시체계로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열이 나고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이런 환자에서 모니터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모니터가 감시가 제대로 반영 안 된다. 단지 이제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그러니까 중증이 돼서 코로나19는 중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입원하거든요. 폐렴이라든지 기저질환 악화로. 이런 환자에서 최근 한 4주 사이에 2.8배가 입원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입니다. 이것도 뭐 표본 감시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료 220개소에서 모니터를 하는 거고 전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향성은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중증 환자는 당연히 입원하게 되고 감시체계에서 모니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2.8배 정도 입원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거는 이 중에 이제 또 돌아가신 분들이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사망자로 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령별 코로나19 입원 환자 비율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63%는 65세 이상이다. 계속 코로나19는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 면역 저하자에서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돼서 JN.1이라든지 KP3 또는 XEC까지 해서 전염력은 빨라졌지만 중증도는 낮아졌다. 그건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을 합치면 그렇다는 거지만은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중증 환자가 생기고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최근 코로나19 병원체 감시, 이것도 이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감시 체계로 해서 열나고 기침 인후통 있는 환자에서 호흡기 검체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PCR을 모니터하는데 지금 보면은 2.2%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병원체 감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율이 분율이 2.2%로 낮은데 왜 중증 입원 환자는 느느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이 코로나19는 대부분 그 열이 없고 경증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열을 기본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의사질환 감시 체계로 제대로 이걸 잡아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 분율은 낮은데 중증 환자는 늘어나는 이런 괴리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가 지금 뭐 4급 감염병이 되고 일상 감시 체계로 갔으면 코로나19를 제대로 발생 현황을 반영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 체계를 새로 세팅을 해야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전담 감시 체계가 새로 한목적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가 늘고 있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최근 8주간 전국적인 주간 단위 하수 감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작년 12월에 50주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농도가 2,800 정도에서 2025년 1월 1주차에는 6,900 정도로 이 카피로 농도가 3.5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대변을 보고 그게 하수에 집계가 돼서 각 시도의 하수 처리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인구 집단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수 감시, 코로나19 감시 체계가 더 제대로 반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미국 CDC에서도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도별 하수 기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 현황인데요. 이 작년 마지막 주입니다. 크리스마스 주간에 52주차에 하수 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유전자 농도를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13군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특히 강원, 충북, 제주 이런 데가 높죠. 경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17개 시도 중에 13군데에서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기사를 보면은 사일런트 코로나19 서지, 그러니까 침묵의 코로나19 유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감시책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소리소문 없이 유행하고, 특히 고령군에서는 중증 입원 환자 늘고 그중에 사망자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침묵에 잠행하는 코로나19 유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수 기반 감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시도는 지금 대구,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제 12월부터 1월에 지금 농도가 증가되는 대구, 강원, 충북, 충남이 이제 대표적인 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뭐 코로나19가 최근 12월부터 해서 호흡기 감염 환자의 검사 양성률, 코로나19 양성률도 오른쪽 끝에 보면 약간씩 들려 있죠. 예.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5, 6월에 여름의 유행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응급실 방문 환자 비율, 입원 환자 비율, 사망자 비율이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 CDC에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하이 변이 분포율을 보면은 1등이 45%로 XEC 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KP3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XEC가 KP3를 밀어내고 1등이 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은 XEC는 KP3 다음 2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행이 1, 2개월 차를 두고 뭐 미국을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XEC가 유행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XEC 변이는 역시 오미크론의 하위 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봄에 유행했던 JN.1,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유행했던 KP3의 하위 변이로 여기 오른쪽에 XEC인데, 이건 작년 6월에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XEC. X라는 거는 리컴비네이션, 두 가지 바이러스가 결합이 돼서 하이브리드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KP 3.3과 KS 1.1의 하이브리드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력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 그 뮤테이션 부위가 많아져서 전염력은 증가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증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행히 JN1이나 KP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여전히 예방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이제 평가를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말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 2주 뒤에 설 명절 전국적인 인구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더 유행이 커질 우려가 있다. 지금 두 번째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체계가 인플루엔자 위주의 감시체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시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반영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시에 특화된 한목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있어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19를 의심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RAT나 PCR 같은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경각심도 낮아져 있고 또 검사를 받으려 하니 비용도 들고,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게 되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실제 유행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집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고 있고 하수 기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에서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XEC 변이가, 새로운 변이가 분율이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지금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을 시작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XEC 하이 변이는 전염력은 높지만은 중증도는 전반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것이 희망적인 그 소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증이나 치명적이지 않느냐. 역시 이제 고위험군,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지원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사망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2025년 1월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책은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인식도를 높여야 되겠고, 의료진에게, 의료기관에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료진들도 호흡기 환자를 인플루엔자 위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편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의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도 용이치 않고요.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도를 국민과 의료기관한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인플루엔자가 뭐 지금 유행의 주도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접종자 안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무료 접종을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이제 고위험군이 많이 있거든요.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에서는 뭐 본인 부담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항체가 생기고 예방효과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호흡기 감염 예방수칙, 지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예방수칙과 동일합니다. 기침 예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한밀 환경, 밀폐 공간, 밀집, 밀접 접촉 공간에서 고위험군들은 가급적 노출을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마스크 착용을
하시라. 그리고 실내 공기를 지금 추워서 문을 닫고서 실내 애들 모여 있는데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사실 독감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검사하기 전에 알 수 없어요. 독감은 그나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거기다 인후통 기침이 있는데 코로나19는 미열이거나 콧물, 인후통, 기침, 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위험군들은 증상 시작 5일 이내에 항바이러스 투약을 하면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들은 간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단 치료를 항바이러스 투약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상 지금 2025년 1주차에 코로나19가 유행이 늘고 있다라는 유행의 원인과 현 상황 진단 그리고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